안녕하세요. 큐어람의 임선아 원장입니다. 하루박사 신청 게시판에 마흔자로에 관련된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요새 마흔자로 참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예전에도 마흔자로 관련된 식단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마흔자로 맞은 다음에 췌장염 증상이 생긴 것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의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엔 췌장염은 아직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췌장염 걸리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좀 가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췌장염 관련 증상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았고, 그리고 마흔자로 하고 있을 때 특히나 이런 식단을 좀 잘 꾸려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마흔자로를 한다고 식사량이 줄어드니까 살이 빠지게 되고 이러면 정말 잘 빠지는구나 하고 식사를 계속 안 하게 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 큰일 나요. 그 마흔자로 하고 있을 땐 정말 식단 구성이 평소에 드시던 것보다도 훨씬 더 건강식을 잘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하루밥상은 여러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유지되는 코너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아니면 이메일 아니면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충실히 영상 준비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흔자로 맞은 뒤 췌장염 걸린 것 같아요 라면서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34세 여성분이시고 마흔자로를 맞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했어요. 처음 4주 동안은 매일 일요일 저녁에 2.5mg, 제일 낮은 단계죠. 한 번씩 맞았고 이번 주부터 5mg으로 이제 증량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마흔자로 맞고 나서 식욕이 줄어서 정말 좋았고, 아침부터 배가 고프고 중간중간 간식도 자주 먹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렇죠. 마흔자로 맞으면 거의 식욕을 못 느끼는 정도가 되시죠. 그렇더라고요. 환자분들 얘기를 이제 저희도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 마흔자로 하고 나서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부르다는 느낌이 들고 그 포만감도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서 더 이상 뭐를 먹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지겠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살을 뺄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뭐 학습이죠. 그런 학습이 되시니까 더 굶게 되고 더 안 먹게 되고, 안 먹어도 난 괜찮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더더더 안 먹게 되면서 살이 쭉쭉 빠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식단을 보니까 아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점심까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회사 근처에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밥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 예전에 한 공기 다 드셨는데 요새는 요 정도 하고 반찬도 조금씩만 먹고 김치찌개 먹었는데 밥은 3분의 1 공기, 건더기만 조금 먹고 남겼습니다. 저녁에는 더 입맛이 없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밥 3분의 1 공기에 김이나 김치, 계란 후라이 한 개 정도 먹는 날이 많고, 가끔은 이것도 귀찮아서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잔 이렇게 저녁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먹는 양이 굉장히 적죠, 그냥 봐도. 예전에 오후에 과자나 빵 같은 간식도 먹고 저녁을 먹은 뒤 야식도 종종 먹었는데, 마흔자로 시작하고 나서는 간식이나 야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먹는데도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마흔자로 효과였던 것 같아요. 마흔자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식욕이 진짜 안 나요.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속이 계속 메슥거리고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에 5mg으로 올리고 나서는 속이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마흔자로 증량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좀 울렁거리는 게 심하고 실제로 토하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하죠. 처음에는 마흔자로 부작용이겠거니 했는데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췌장염을 조심해야 한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메스꺼움도 혹시 췌장염 때문인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토한 적은 없는데 계속 울렁거리니까 불안합니다. 마흔자루를 맞으면 원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예,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겪고 계세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췌장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혹시 저 췌장염인가요? 하면서 걱정하는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 사연 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마흔자로 하고 나서 췌장염이 실제로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라는 것을 좀 더 느끼게 됐고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췌장염을 의심하기엔 아직은 조금 약해요. 보통 췌장염이라는 게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호소하는 거는 복통이에요. 복통. 통증이 있냐 없냐. 그것도 상복부에 느끼는 통증입니다. 거의 명치부근 정도거든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하면 등으로 방사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까지도 좀 뻐근하게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여간 복통으로 시작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울렁거리거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약간의 미열을 동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증상을 겪는데, 하여간 복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췌장염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췌장은 사실, 혹시 췌장암 얘기 들어보셨죠? 췌장암도 발견하면 사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췌장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췌장염증이 있다고 해서 아주 급성적인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 초기에는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진행하고 염증 때문에 주변 부위가 붓고 조직이 이제 좀 손상받기 시작하는데, 그런 때가 오면은 굉장히 급한
급성 복통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같이 아침마다 좀 구역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어떤 증상이냐면, 마흔절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장 속에 들어와 있는 음식이 연동운동통해서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뭐 이상해서 그걸 음식을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져요. 그러니까 위장이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자극으로 인해서 뭔가 구역감이나 뭐 실제로 토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복통이 동반되지 않고 이런 구역감만 마흔절을 맞을 때 살짝 느끼는 정도, 그리고 지금 증량했을 때 더 느끼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마흔자로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위장의 연동 운동이 좀 줄어들고 위장관 계통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저하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역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알려진 식단을 제가 일단 사진을 요새 잘 안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지난주부터 이제 AI 이용해서 말씀해 주신 식단을 그대로 이제 사진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아침엔 거의 뭐 아메리카노만 한 잔 안 드신다고 했죠. 속 쓰리실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라도 좀 구역감이 생길 수 있어요. 속이 쓰린 느낌이, 그러니까 위장관계의 자극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 구역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커피 한 잔만 드시는 이런 습관이 지금 한 달 정도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위장관 계통이 좀 속이 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불편감을 좀 느끼시는 게 아닐까, 그런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약간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치찌개, 건더기나 뭐 밥 조금 이렇게 드시는데 점심 구성이 사실 이거 보면 내 나트륨이 좀 걱정된다는 생각은 들긴 해도 전체적인 구성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에 지금 두부나 아니면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저녁 같은 경우에도 구성이 아주 안 좋진 않아요. 달걀 같은 거는 이제 충분히 훌륭한 단백질 섭취, 단백질 공급원이 되죠. 그런데 하루 식사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일단 식사량이 좀 적은 거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여기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양이 줄어든 식단을 당분간 유지하셔서 목표 체중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식사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에서 식사량을 늘리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단백질이 너무 빠졌어요. 일단 단백질 구성이 없어지면 마흔절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근육의 위축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결국엔 그 몸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뭐 뇌라고 얘기는 하지만 면적으로 볼 때는 근육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근육이 위축되면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에너지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식사를 하시더라도, 마흔절을 끝난 다음에 조금만 식사를 하시더라도 원래는 기초 에너지 대사량으로 충분히 이걸 소화를 하고 먹은 만큼 소화하고 먹은 만큼 소화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기초 대사량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면 다음에 정상적인 식사를 이제 회복해 가게 되면 요요가 금방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면역력 저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백질 구성으로는 좀 너무 약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여기 보면 이제 견과류나 아니면은 그릭 요거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그리고 달걀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점심에는 사실 아까 그 식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뭐 생선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한다거나 이 두부랑 그다음에 계란찜, 두부 계란찜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한번 만드는 방법을, 두부랑 계란 섞어가지고 물 약간 넣고 이렇게 섞은 다음에 위에 야채 먹고 싶은 거 그냥 야채 정동 썰어가지고 같이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찜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좀 단백질 섭취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 견과류, 그 다음에 달걀, 두부 계란찜 이런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보울에다가 그릭 요거트 담으시고, 마트에다 팔아요. 그거 담으시고 그 다음에 견과류 한 봉지 털어 넣으시고, 맛이 좀 없다 싶으면은 견과류 중에서도 뭐 블루베리, 건포도 들어가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털어 넣으셔서 올리브유 살짝 둘러서 드시면 더 좋거든요. 지방이 들어가면 포만감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고, 지금 마흔자로 때문에 사실 포만감 오래 유지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기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좀 단백질 위주의 든든한 식사를 구성하는 거는 필수예요. 지금 아침에 아메리카노만 드시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 구역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좀 속이 뭔가 찼다, 그리고 그게 단백질 위주의 식사였다라는 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런 식사는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점심 때 다 좋아요. 아까 그 김치찌개 식사도 다 좋습니다. 밖에서
어차피 회사 생활 하시는 것 같고 밖에서 사 드시는 것 같은데 모든 식사가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먼저 드셔야 될 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왜 살 빼는 분들 탄수화물 제일 나중에 드시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단백질 섭취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분 만약에 처음에 밥 드시고 뭐 다른 거 먹고 이렇게 하다가 고기 반찬 조금 먹고 이렇게 하면 양이 다 안 찰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만 먹고 그만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먼저 드시는 걸, 그런 순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선구이가 있어도 생선 먼저 좀 공략을 해보시고, 어제 드셨던 그런 김치찌개에서도 두부나 고기 같은 걸 좀 건져 드신 다음에 밥을 드시는 그런 쪽으로 좀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두부 계란찜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구성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지금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적은 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근력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작은 아령 들고 이렇게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스쿼트 같은 스쿼트, 플랭크 이런 큰 근육들이나 내부 코어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좋거든요. 스쿼트 하시면 큰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력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좀 이게 재미없다 하시면은 계단 오르기도 재미가 없는데 유산소보다는 그런 좀 근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을 구성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살 뺀다고 막 계속해서 걷고 뛰고 다 좋은 운동이긴 한데 결국에는 그런 운동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근력 위축이 훨씬 더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플랭크 이런 운동들은 꼭 같이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마흔자로 맞으면서 췌장염 증상을 의심하셨던 분의 사연이 있어서 그 사연을 소개해 드렸고요. 복통을 동반하는 구역감이 있을 때는 병원을 꼭 가보셔라, 이런 얘기들이랑 단백질 꼭 섭취,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요거에 대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